안녕하세요. 하박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의미요법 기법 중에서도 역설적 의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유머로 다뤄보는 용기라는 멋진 문구처럼 역설적 의도는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흥미로운 기법입니다. 오늘의 특강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 의도의 정의, 원리 사례, 그리고 적용 팁으로 정리하여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역설적 의도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짚어보고 두 가지 작동 원리인 의도된 노력의 역효과와 유머와 거리두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효과를 높이는 적용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설적 의도란 무엇일까요? 의는 해결하려 애쓰기 대신 의도적으로 해보기라는 역설적인 접근을 사용합니다. 핵심 정의는 이렇습니다. 문제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문제를 일부러 원하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두려움과 긴장을 낮추고 문제를 수용할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불안, 강박, 공포처럼 기대 불안이 증상을 더욱 키우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빅터 프랭클 박사의 의미요법에서 체계화된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역설적 의도의 첫 번째 작동 원리는 바로 의도된 노력의 역효과, 즉 과잉 의도와 과잉 반성입니다. 떨지 말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떨림을 키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노력은 오히려 기대 불안을 상승시키고요. 이 기대 불안은 심박수, 긴장, 떨림과 같은 신체 반응을 더욱 자극하게 됩니다. 역설적 의도는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의도적인 시도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떨지 말아야 해 대신 일부러 더 떨려볼까 라고 접근하면 오히려 긴장은 낮아지고 통제감은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동 원리는 유머와 거리두기, 즉 자기 거리두기입니다. 이는 문제를 심각한 적이 아닌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심각 모드에 빠지면 큰일 났다는 생각으로 사고가 확장되고 통제하려는 압박이 증가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이 고착화됩니다. 하지만 유머와 거리두기 모드로 전환하면 증상을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려움과의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심리적 자유와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웃기게 과장해서 말하기는 긴장을 낮추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잠을 못 자는 분들은 흔히 자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각성되어 잠이 더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역설적 의도를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절대 잠들지 말자 또는 한숨도 못 자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잠에 대한 부담감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장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유도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활용 사례는 사회 불안 또는 발표 불안입니다. 떨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은 발표 전후의 떨림 공포를 다루는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떨림을 느끼고 떨면 망한다는 기대 불안에 시달리곤 합니다. 이때의 방법은 오늘은 일부러 더 떨어보자고 마음먹거나 실수도 조금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긴장감은 낮아지고 오히려 내용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져서 자연스러운 발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현장 활용 사례는 강박 행동과 시험 불안입니다. 먼저 강박 행동의 예로 손 씻기를 들 수 있습니다. 안 씻으면 불안해 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은 100번 씻어야지 라고 일부러 과장되게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결과 강박 행동의 자동성이 줄어들고 행동에 대한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다음으로 시험 불안의 경우 실수를 두려워해 머리가 하얘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번엔 두세 문제는 일부러 틀리자고 생각하면 압박감이 줄어들어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 강박이나 불안은 증상과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 범위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역설적 의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4가지 적용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신뢰 구축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가 핵심이며 해볼 만하다는 안전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의 발표나 하룻밤처럼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할수록 문제와 거리두기가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피드백과 격려로 동기를 강화하고 내담자의 속도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하박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 자, 마무리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두려움과 다르게 관계 맺기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는 노력 대신 유머와 거리감으로 다룰 때 심리적 자유가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한 번만 실험해 보세요. 잠들어야 해 라는 생각 대신 오늘은 깨어있기 대회 라고 외쳐보고요. 떨면 안 되라는 압박감 대신 떨림을 10%더 올려볼까? 라고 시도해 보세요. 실수하면 끝이라는 생각 대신 실수 2개는 허용 이라는 여유를 가져보는 겁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강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라이프라인 의미상담연구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박사 의미요법 5분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